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도형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스플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라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스플라인입니다. 이렇게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들어가는데 렉탱글이나 서클이나 이런 도형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본연에 자기 옵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라인처럼 수정하려면 모디파이 명령어에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줘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에디트 스플라인 명령어를 써야 돼요. 에디트 스플라인. 그래야만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택을 하고 오른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컨버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컨버트 옵션에 보시면 여기 에디터블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컨버트 에디터블 스플라인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옵션을 이용하면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 에디터블 스플라인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옵션이 사라집니다. 자, 서클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서클 위에 에디트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옵션이 남아요. 그런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들어간 거는 아예 기존에 있던 내용이 다 사라지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즉 라인과 동일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는 에디트 스플라인을 줘보시고 하나는 컨버트에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한번 바꿔보시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렌더링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렌더링은 전에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이미지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은 렌더링 되지 않아요. 선은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그러니까 enable in 렌더를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 돼서 나와요. 자, 선택해서 enable in 렌더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 돼서 나옵니다. 라인이 렌더링 돼서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enable in 렌더를 누르신 다음에 렌더 옵션을 이용해서 렌더링 해보세요. 그러면 렌더링 돼서 이렇게 선이 렌더링 돼서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enable 렌더를 보시면 여기 옵션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레디얼이 나오네요. 그죠? 자, 크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thickness 두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mm로 했습니다. 렌더링 했을 때 두꺼워진 거 보이시나요? thickness를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이렇게 얇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뭐 사이드하고 앵글은 넘어가도 좋겠고요. 렉탱귤러 사각형이란 뜻이죠. 자, 보시면 얘를 뷰포트로 이렇게 같이 볼까요? 이 아래 뷰포트도 한번 같이 보시죠. 화면상에 렌더링 돼서 나오게 됩니다. 랭슨이 자, 길이가 보이시나요? 두께가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위드 폭이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랭스를 먼저 바꿔보죠. 위드는 2mm 그대로 두고요. 자, 렌더링. 단지 내가 그린 건 선이지만 이렇게 3차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위드 랭슨을 조절하면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되고 위드 폭이죠. 폭을 조절하면
이와 같이 폭이 조절이 됩니다. 앵글은 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45도로만 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각도가 사각형이 이렇게 돌아간 모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가거나.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enable 이란 단어는 가능이란 뜻이고 in render라는 옵션, enable render를 끄면 화면에 이렇게 안 나와요. 렌더링 했을 때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enable render를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렌더링 돼서 나온단 말이죠. 자, enable in viewport 화면상에 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옵션대로 보여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옵션을 같이 체크해 놓아야만 우리가 작업할 때 보기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액자 같은 걸 그릴 거예요. 액자가 네모 반듯반듯 하잖아요. 그럼 얘를 모델링 할 때 사각형으로 해서 만들던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라인을 그려서 enable 렌더하고 enable viewport를 체크해 버리면 굳이 액자를 그릴 때 어떤 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라인만 그려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는 라인인 거죠. enable viewport를 꺼버리면 이건 라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액자를 그리려면 자, 이런 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냥 렉탱글 그 다음에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 옵셋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그러면 자, 똑같이 액자 틀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얘는 이 위쪽에 있는 얘는 뭐예요? 그냥 라인이죠. 얘는 면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빠르고 편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편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요, 빠르고 편하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면 많이 넣고 세세하게 작업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면 적게 넣고, 그러니까 면을 최소한도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만 써도 그냥 간단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레디얼 놓으면은 이렇게 원형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원형의 각형이 몇 각형이냐 이거죠. 이게 사각형에서부터 이렇게 쭉 커집니다. 삼각형에서부터 보통 12각형을 놓고 사용하게 돼요. 자, 역시 앵글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enable 렌더가 있습니다. 저는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enable 렌더를 늘 체크해 놓고 쓸 겁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눈에 좀 더 잘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이 보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라인을 그릴 때, 우리가 곡선을 그릴 때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 곡선 그려놨죠. 자, 이렇게 곡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분명히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점에서 정점까지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각이 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을 그리게 되면 각이 져요. 정점과 정점 사이에 6등분으로 이렇게 각이 집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 돌출하기란 뜻입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쓰게 되면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면이 올라가는 거 여기 면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면이 올라가요. 정점과 정점 사이에 6등분을 내놓고 거기에 면이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는 여기다가 스무스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면을 부드럽게 해서 보게 됩니다. 이 스무스 그룹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 만약에 지인 원으로 만들게 되면 면이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맥스는 그 면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렌더링 시간이나 작업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인터폴레이션, 보정하는 겁니다. 정점과 정점 사이를 곡선으로 만들었을 때 그 단계를 몇 단계로 쓸 것이냐,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에디트 스플라인 들어가도 똑같이 여기 보정하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자, 보시죠. 정점을 하나 바꿔볼까요? 자, 제가 베이저로 바꿔놔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단계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인터폴레이션이란 말이죠. 여기에 스텝에서 6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단계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얘를 낮추면 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그 면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너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곡선이 직각으로 보이는 거죠. 너무 많으면 반대로 렌더링에, 그러니까 컴퓨터에 부하가 걸리는 거고. 그래서 보통 얘가 좀 작게 쓰면 스텝을 4단계, 좀 많이 쓰면 6단계 이렇게 놓고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요거 단계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4단계에서 그리고 여기 인터폴레이션을 4단계에서 6단계 사이로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릴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클릭해서 그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 에디터블 스플라인에서 수정할 수 있는 요소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벌텍스, 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 중간 단계. 세 번째가 스플라인, 도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벌텍스예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누르면 세그먼트 활성화되고요. 스플라인 누르면 스플라인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 누르시면 옮겨갑니다. 요거 단축키가 있습니다. 요거 단축키가 뭐냐면 1, 2, 3, 4예요. 1, 2, 3, 1, 2, 3. 이해되시죠? 옵션이 3개가 있으니까, 항목이 3개가 있으니까 1, 2, 3. 만약에 항목이 4개가 있으면 1, 2, 3, 4. 만약에 항목이 5개가 있으면 1, 2, 3, 4,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에 Q자 위에 1, 2, 3, 4 써 있죠? 네, 누르시면 돼요. 1, 2, 3, 4, 1, 2, 3, 다시 3번 혹은 숫자를 다시 누르면 옵션이 꺼지게 됩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서브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서브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서브 오브젝트.
이렇게 서브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서브 오브젝트를 끌 수 있고요. 먼저 정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벌텍스라고 하고요. 점이라고 합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점이 나와요. 얘네들인 거죠. 점들. 얘네들이 점들인 거죠. 자, 드래그한 부분은 이렇게 핸들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라인을 그리다가 드래그하면 핸들이 나오고 그냥 클릭하면 핸들이 안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먼저 이 아래 쭉 내려가시면 지오메트리 부분부터 보시죠. 자, 크리에이트 라인. 내가 새로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드래그하면 곡선. 자, 근데 자,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 곡선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플라인, 이렇게 라인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다 한 대 붙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스플라인, 두 번째 스플라인, 세 번째 스플라인, 네 번째 스플라인. 이렇게가 하나의 라인으로 묶이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노란색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점들이 있어요. 노란색 점이 뭐냐면 이 선을 그리기 시작한 첫 번째 점이란 뜻입니다. 크리에이트 라인 할 때 노란색 점을 클릭하면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아니, 노란색 점뿐만 아니고 이렇게 점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분명히 제가 끝점에서 끝점을 연결했단 말이죠. 세그먼트는 이렇게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요 선분 하나를 말합니다. 안 붙었네요. 자, 왜 안 붙었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토매틱 웨일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웨일딩. 웨일딩이 용접하다란 뜻입니다. 자동 용접이란 뜻이에요.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야지 돼요. 자, 크리에이트 라인.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쪽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크리에이트 라인. 자, 아이콘이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면 아이콘이 하나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나올까요? 자, 안 나오네요. 아이콘 바뀐 건 안 나오네. 자, 이때 클릭.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넘어갈 땐 안 나오네요. 자, 여기 크리에이트 라인.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선 그리는 건 없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리파인이요. 리파인. 정점 추가란 뜻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주면 중간중간에 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좀 줄여볼까요? 렌더링 옵션에서 보시면 이렇게 점이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리파인 하면. 자, 리파인 정점 추가입니다. 클릭해주면 이렇게 정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이동하면 이렇게 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점 추가 한번 해보시죠. 도형을 그리다 보면 종종 정점들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보통 그냥 이렇게 그리고 넘어갈 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리파인을 통해서 정점을 추가하고 이 정점을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돼요. 정점 추가입니다. 리파인. 정점 추가 명령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거와 비슷한 게 여기 또 있어요. 인서트.
잘 찾으셔야 돼요. 리파인하고 비슷한 게 여기 인서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서트예요. 똑같이 정점을 추가하는 기능인데 리파인은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리파인은 그냥 클릭하면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죠. 근데 리파인은 그게 아니고, 아니, 인서트는 그게 아니고 내가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위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요.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곡선의 반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리파인, 인서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커넥트예요. 커넥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커넥트. 커넥트는 두 개의 점을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점을 드래그 시작해요. 그래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드래그해서 드래그. 끝점끼리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끝점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끝점까지 드래그.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닫힌 도형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열려 있다면 커넥트를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닌 이렇게 도형이 닫혀 있는 데서는 쓸 수 없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웨일드입니다. 아까 웨일드라는 기능을 봤었죠.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두 점을 하나로 붙이고자 할 때 쓰는 게 웨일드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두 점 사이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두 점 사이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드가 있단 말이죠. 그리드가 지나가요. 이 그리드 눈금 하나가 10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mm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점이 10mm 이하면 웨일드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점을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리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드가 지나갑니다. 그리드를 보고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웨일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웨일드가 일어납니다. 다시 봅니다.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로 그냥 드래그 할 건데 점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오토매틱 웨일드가 들어갑니다. 이게 오토매틱 웨일드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쭉 제가 몇 개를 선택을 했어요. 점들을 선택했습니다. 퍼지. 하나로 다 모은 겁니다. 웨일드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모은 겁니다. 이동시켜 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다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다 떨어져 나옵니다. 선택한 다음에 퍼지. 얘는 붙인 게 아니고 모은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노란색 점이 퍼스트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형을 그리기 시작한 첫 번째 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make first입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점이 넘어옵니다. 자, 얘는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make first. 그러면 첫 번째 점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선이 여기 지금 교차하고 있죠. 선들이 교차하고 있죠. 크로스 인서트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교차된 부분에 정점 추가하기입니다. 이렇게 선이 교차된 부분에 정점 추가하기.
자, 보시죠. 정점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필렛하고 크로스 인서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죠. 지금 보시면 얘하고 얘는 같은 도형입니다. 같은 도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의 도형입니다. 선이 떨어져 있긴 한데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은 하나죠. 근데 그 안에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 그걸 그냥 하나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런 것들을 엘리먼트 또는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인 도형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게 자기 자신은 안 돼요.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자기 자신끼리 꼬여 있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꼬였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꼬인 거죠. 이런 건 안 돼요. 반드시 다른 선하고 꼬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스플라인과 여기 있는 이 스플라인이 꼬여 있는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찾아질까요? 안 찾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다른 객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객체예요. 그래서 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기를 찾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쟤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 하나로 묶어주는 객체가 바로 어태치, 디태치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어태치, 여기 있네요. 여기 어태치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어태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태치가 부착시키다라는 뜻이고 디태치가 떼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어요. 지오메트리 위에 크리에이트 라인 밑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라인 밑에 있어요. 크리에이트 라인 아래쪽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라인 아래쪽에 어태치가 있는데, 자, 어태치 누르고 이렇게 가면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게 됩니다. 그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얘와 얘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에디트 스플라인을 줘보죠. 얘는 될까요? 찾아지나요? 아닌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에디트 스플라인을 내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시청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근데 누군가가 버스에 같이 올라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에디트 스플라인을 쓰는데 다른 객체랑 동시에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가.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의 쉐입이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드래그 해가지고 두 개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동시에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안 되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마치 보면은 하나의 객체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휴지통에다가 버려버리세요. 휴지통에다 버리세요. 선택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태치를 해야만 우리가 크로스 인서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렛과 챔퍼. 필렛과 챔퍼는 원래 설계 용어입니다. 필렛과 챔퍼는 설계 용어예요.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걸 필렛이라고 하고, 챔퍼는 이렇게 빗변으로 잘라내는 것을 챔퍼라고 합니다. 필렛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 깎기가 됩니다. 모서리 깎기. 챔퍼는 모 따기라고 합니다. 모서리 따내기. 그래서 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mm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요. 모서리 돌아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점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숫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드래그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 방법 있죠. 이제 총 세 가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점을 선택하고 값을 주세요. 점을 선택하고 화살표를 드래그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필렛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점을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렛 처리가 들어갑니다. 챔퍼도 점을 선택하고 여기다 숫자를 줘도 되고요. 이렇게 각지게 잘라내는 걸 챔퍼라고 해요. 또는 점을 선택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혹은 챔퍼 버튼을 누른 다음 이렇게 각지게 잘라내셔도 됩니다.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내는 것, 이걸 챔퍼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하이드하고 언하이드가 있네요. 네, 점 선택해서 하이드. 그럼 이렇게 점이 감춰집니다. 선분은 남아있는데 점이 감춰져요. 언하이드 그러면 다시 점이 나타납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인드, 언바인드가 있네요. 바인드, 점을 선택한 다음에 자, 바인드. 네, 이렇게 바인드 되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점은 안 되고요. 점을 선택하고 바인드 버튼 누르고 점을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인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바인드가 우리나라 말로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선분 중간에 점을 고정시킨 겁니다. 이렇게요. 이걸 바인드라고 합니다. 선분 중간에 점을 고정시킨 것. 떨어뜨릴 때는 언바인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다시 볼까요? 바인드 버튼 누르고 점을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점이 이 선분에 바인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안 움직여요. 고정이 되면 안 움직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딜리트 누르면 정점이 삭제되는 거죠. 굳이 이건 키보드에 델키 누르셔도 됩니다. 이런 건 키보드에 델키를 누르셔도 되는 거.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이번엔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는 이렇게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이 중간 부분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세그먼트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디태치라는 기능이 들어옵니다. 디바이드하고 디태치라는 기능이 들어와요.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이죠.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숫자만큼 등분을 해줍니다. 선택하고 디바이드. 그러면 점이 하나 들어가면서 등분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했습니다. 자, 3등분. 그러면 하나, 둘, 셋. 실제로는 4등분 되는 거죠.
점을 3개 넣어서 등분하겠습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등분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디바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해서 디바이드가 가능해요. 하나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디바이드 가능하고요. 그 다음 디태치. 아까 우리가 어태치라는 걸 해봤어요. 그죠? 그 어태치의 반대가 디태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종종 노가다를 해요. 그죠? 무거운 짐을 옮기고 그러면 이제 그날 밤 혹은 그 다음날 이제 근육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파스를 몸에 붙이잖아요. 이때 붙이다라는 단어가 어태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개운해졌어요. 그럼 파스를 몸에서 떼야 되잖아요. 이게 디태치예요. 그러니까 부착시키다 어태치, 그 다음에 떼어내다 디태치. 내가 디태치할 만큼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디태치할 만큼을 선택을 하고 디태치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객체의 이름을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맥스는 내가 만든 모든 것의 이름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름을 물어보라고, 이름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름을 넣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절반이 이렇게 다른 객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객체가 돼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디태치 됐으면 부착시키는 건 어태치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번엔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인데, 뭐, 보시면 여기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네요. 종종 사용합니다. 여기 아웃라인. 아까도 봤지만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 혹은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화살표 버튼을 드래그 하셔도 되고, 혹은 버튼을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웃라인, 테두리 선 그리기. 이때 요 센터 옵션이 있습니다. 센터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중간에서 커지는 거죠. 중간에서 일어나는 거고, 센터를 빼면 바깥쪽에서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서클을 이렇게 2개를 그렸습니다. 서클을 선택하고, 자,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꿨고요. 어태치 했습니다. 자, 복사를 조금만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명령어는 바로 여기 있는 불리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리안 또는 불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린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요. 2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2집합을 합할 겁니다. 이게 합집합이죠. 교집합은 2개의 집합 중 서로 교차되어 있는 영역. A집합과 B집합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걸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차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빼버리는 걸 차집합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겁니다. 먼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A집합을 선택해요. A 도형을 선택하고 어떤 류의 불린을 할 건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불린 버튼 누르고 B 도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도형이 합쳐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방금 본 건 합집합입니다. 일단 선택하고, 자, 얘는 차집합이네요. 서브트랙트 도형 빼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합집합이나 이렇게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어쨌든 둘 다, 그러니까 어쨌든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서브트랙트는 순서가 바뀌면 지금 보시다시피 순서가 바뀌면 결과물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한 김에 하나 더요. 자, 서브트랙트, 인터섹트입니다. 인터섹트, 교집합, 교차하는 부분. 지금 이 원과 이 원이 교차하고 있죠. 이렇게 중간에. 네, 교차하는 부분만 남길 때 쓰는 게 인터섹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미러 기능이 있습니다. 대칭 기능이죠. 대칭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대칭되는 게 아니고 여기 옵션 값이 있어요. 이렇게 좌우 대칭할 거냐, 상하 대칭할 거냐, 아니면 대각선으로 대칭할 거냐.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어떤 대칭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미러 버튼 누르면 이렇게 대칭이 들어갑니다. 선택하고 미러, 선택하고 미러, 대칭되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조금만 로테이트를 해보죠. 자, 사선으로 그러면 이 오목한 부분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위아래 상하 대칭.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 아래 보면 카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고 미러를 주게 되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익스텐드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연장하기예요. 클릭해 주시면 선이 이렇게 연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연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드, 연장하기. 이렇게 경계선까지 연장하는 걸 말합니다. 자, 트림. 트림은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익스텐드는 연장하는 거. 자,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시면 디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떼어내는 거죠. 선택을 하고 디태치. 역시 이름 물어보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선분이 떨어져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카피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카피 버튼을 눌러서 디태치 누르면 이렇게 카피 디태치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로 이렇게 카피가 되기 때문에 이동시켜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태치하고 카피 디태치하고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그러면 자,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분해하기. 근데 오브젝트로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스플라인으로 분해하기를 하게 되면 선들이 이렇게 다 낱낱이 쪼개집니다. 웨일드가 자, 보시면 이렇게 선분이 있죠. 이렇게 선분이 있는데 익스플로드 할 때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오브젝트로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 디태치처럼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